더정치 13번째 시간입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요. 이전 새누리당 대표들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부분은 호남 정치 부분이었어요. 변방 정치에 머무르지 말고 주류가 돼야 한다. 호남과 새누리당이 얼마든지 연대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호남 세력을 끌어들여서 여소야대 판을 흔들려는 그런 계산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봐야 할까요? 글쎄요, 이제 그런 정략적인 배경이 전혀 안 깔려 있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는 그거보다는 이정현 대표가 이제 영남당, 경상도당의 호남 출신 정치인으로서 당직자 바닥부터 이제 대표까지 올라간 입지전적인 인물로서 그동안 여러 가지 느꼈던 그 지역 차별 문제에 대한 그 어떤 본인의 가치관이 상당히 좀 반영된 전 그런 내용으로 일정 부분 좀 평가할 대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본인이 스스로 그 근본 없는 놈, 그래 나 근본 없는 놈이다, 네. 뭐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우리 사회에서 호남에 대한 차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성하는 자세, 또 이제 여당 안에서 우리 새누리당이 호남 포기 전략을 포기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자주 하고 호남을 지금 새누리당이 좀 꼭 끌어안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던 거기 때문에 이번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이제 그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새누리당하고 호남이 연합 정치를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점을 좀 먼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누리당 어떤 주류에서도 네. 좀 거부감이나 뭐 이런 게 없을까요? 거부감이 있죠. 이전에도 그 새누리당에서 TK 정권, TK 지역하고 충청 연대론 이 부분이 나왔었습니다. 네. 이 반기문 총장을 영입해가지고 이 두 지역을 엮어가지고 네. 대선에서 엮으면 승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건 이제 호남 고립론인데 어찌 보면. 그렇죠.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이정현 대표가 자기가 이제 호남 출신의 의원으로서 호남까지 아울러서 이 합치면, 세력을 합치면 정권을 잡을 수 있다, 네. 이런 계산을 한 것 같아요. 또 이정현 대표가 당대표 출마할 당시에 자기가 대표가 되면 대선 때 20%의 지지를 갖고 오겠다, 호남에서 그런 언급도 했었고요. 이런 어떤 정치적인 고려도 담겨 있지 않은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대선 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 호남의 한화갑이라든지 한광욱 등등의 이제 동교동 세력을 영입을 해서 당직을 맡기면서 일정 부분 또 호남 지역의 표를 끌고 오는 그런 성과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근데 뭐 일단 여당에서 이제 분위기를 보면 사실은 이정현 대표를 당에서 그렇게 인정을 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어제 연설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말을 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 회의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당 대표를 지금 맡고 있지만 이정현 대표가 새누리당의 어떤 오너십, 어떤 그 뭐 주인 행세를 하기 좀 어려운 그렇죠. 처지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새누리당 사람들 얘기를 어제 저녁에 간단히 들어봤는데 뭐 호남 사람이 대표가 됐으니까 그런 발언을 뭐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게 잘 되겠느냐. 호남에서 과연 그런 식으로 뭐 주류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해서 과연 새누리당을 그렇게 많이 찍겠느냐. 다만 새누리당이 이제 호남에도 뭔가 좀 진정성을 보이는 이런 메시지를 이정현이라는 호남 출신 정치인이 대표가 된 기회에 최선을 다해서 이제 호남 유권자들한테 설득을 하는 그런 점을 좀 평가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정현 의원이 자신이 이제 호남에서 지역주의를 깼다는 어떤 자신의 경험도 상당히 녹아 있는 발언이 아닌가. 진정성이 있으면 통한다, 어떤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또 이정현 대표이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어제 그런 발언들을 당대표 연설에서 강하게 좀 주장을 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듭니다. 새누리당이 대구 경북이 중심 지역인데 뭐 TK들이 뭐 꿈쩍이나 하겠습니까? 뭐 그 정도 호남 출신 대표가 됐다 한들, 또 호남의 연대를 제의했다 한들 뭐 대구 경북 쪽에서 뭐 전혀 동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상징적인 어떤 정치적 수사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호남이라고 하면 그 정치 세력이 이제 존재하는
받고 있는데요. 그렇죠. 국민의당이. 그리고 국민의당으로서는 항상 그런 의혹, 혐의에서 상당히 조금 자유롭지가 못하잖아요. 저러다가 새누리당과 연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의 눈초리를 이제 지역에서 받고 있는데 국민의당으로서는 이런 이정현 대표의 발언 자체가 약간 불쾌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국민의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뭐 네.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해서 어느 당이든 노력을 해야죠. 뭐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남 민심을 좀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국민의당도 호남 민심을 뭐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은 안 쓰고요. 호남 민심을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네. 대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정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지금 새누리당하고 국민의당이 연정할 가능성 이런 얘기가 조금만 어디에 기사에 네네. 나와도 전혀 우리 네.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아주 강하게 부인하는 이유가 아직은 이제 호남 민심이 새누리당과 어떤 국민의당 또는 새누리당과 호남의 어떤 세력 연합 이걸 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 외에 또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좀 잘못된 네. 일이었다. 이렇게 사과를 했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다른 정치인들도 이 부분 좀 그 인정해줄 만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어찌 보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대선 불복 네. 이슈가 여전히 살아 있어서 그 문제를 좀 희석시키기 위한 하나의 논리로서 탄핵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너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건가요? 근데 저도 현장에서 이제 연설을 들었는데요. 네. 김대중 정권 당시 네. 비협조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 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 명쾌하게 어떻게 보면 사과를 했죠. 이게 네. 새누리당 대표로서 이렇게 깔끔하게 뭐 토를 달지 않고 사과한 건 사실상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굉장히 네. 이 부분은 좀 참신했고요. 근데 이제 보면 곧이어 이제 나오는 말들을 보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야당도 화끈하게 이제 박근혜 정권의 국정에 협조를 해달라 이 말을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죠. 이제 앞에 참신하게 받아들여지는 어떤 깔끔한 사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방점이 있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사과를 했으니까 현 정권은 지금 여당이 쥐고 있고 이 상황에서는 현 정부의 국정에 일단은 협조를 해라라는데 더 굉장히 이제 중점을 두지 않았느냐. 예, 그 인상을 현장에서는 받았습니다. 네. 예. 성현철 기자 분석이 저도 맞다고 보고요.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해서는 2004년 총선 당시에 박근혜 대표가 상당히 강하게 정치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네. 이미 국민들에게. 그걸 이번에 다시 반복한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특별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게 옳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노무현 대통령과 인연이 많은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또 지금 이른바 그 주류라고 할 수 있죠. 주류 세력을 장악하고 있고 좀 쉽게 표현해서 더불어민주당한테 우리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까지 한 건 참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빈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좀 도와달라. 도와주기 바란다. 네.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아주 그냥 임팩트 있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국회의원. 국회의원이 아니고 그냥 나라에 해를 끼치는 네. 국회의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종 특권을 내려놓으면서 정치 대혁명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 아주 강력한 네. 정치 혐오를 드러낸 건데, 이것 보면 박근혜 대통령과 상당히 좀 인식이 닮았다.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네, 박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네. 국회를 보는 관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국회는 개혁의 대상이다라면서 사실은 이게 뭐라 그럴까 상당 부분의 어떤 여론, 부정적인 국회를 보는 여론을 대변하는 걸 업고 이제 저기를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어떤 이정현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서 활동을 했었고 이 부분은 진짜 어떤 대통령의 생각과 거의 상통하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집권 여당의 대표고 국회를 대표하는 아주 상징적인 인물 중에 하나인데 자신이 스스로 그 국회를 부정하는 거 아닌가. 국회의 존재라든지 역할들을 이 나라에 해를 끼치는 존재다. 이건 사실은 조금 현장에서 듣고 있을 때 이런 말들을 하는 게 일반 국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하는 정도면 이해가 되지만
이게 당 대표로서 또 이렇게 여당의 말을 한다는 음. 것은 다소 모순이지 않느냐. 예, 그 생각이 좀 아직 그 들더라고요. 청와대에 계셔야 할 분이 지금 당대표가 돼 있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반정치주의, 정치 혐오 예. 이런 걸 확산시키는 측면이 있어서 현장에서 저도 좀 굉장히 좀 거슬리게 네. 들었고요. 물론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반성하고 자성을 해야 될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제대로 작동이 안 하고 있는 책임은 국회보다도 사실은 대통령이 훨씬 큰데 그 부분에 대한 말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네. 기소 출신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한테 뭐 조금이라도 귀에 거슬리는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성론을 꺼낸 것 같은데요. 네. 이 정치 혐오에 기반을 한 발언이라 좀 상당히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과거에 김무성 대표가 이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당 대표를 할 때 씨름 협회 사람들하고 이제 간담회를 하는데 네. 씨름 협회 사람들이 그 국회의원들이 몸싸움하는 장면을 얘기를 하면서 힘쓸 일이 있으면 저희가 좀 도와드릴까요? 힘은 저희가 좀 잘 씁니다. 이렇게 이제 농담이죠. 농담을 했다가 김무성 대표가 국회의원들을 그렇게 조롱거리로 삼으면 그건 정치로부터 국민들을 떨어뜨리는 그런 아주 안 좋은 행위다. 네. 그런 발언이다. 이렇게 이제 화를 버럭 내고 해서 이제 씨름협회에 계신 분들이 사과를 하고 이제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역시 YS의 아들이라 그렇습니다. 그런 저는 생각을 정치에 대한 태도는 김무성 대표의 그런 자세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어떤 그 돈을 중심으로 굴러가는 자본주의에서 뭔가 좀 세상을 바로 잡을 수 있는 힘은 정치, 그 중에서도 이제 정당, 국회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건데요. 이정현 대표의 이제 지나친 정치 혐오 발언은 그런 차원에서 좀 어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결국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대통령이 듣기에 좋은 그런 나름의 사이다 발언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재현 의원의 어떤 정치 경력상 네. 또 보면 그게 또 뭐라 그럴까요? 이게 그 코드를 맞췄다. 네. 물론 맞춘 게 맞을 테고, 근데 또 본인의 생각이 이게 뭐 대통령의 생각인지 본인의 생각인지 거의 동기화돼 뭐, 있지 예, 않습니까? 거의 비슷하게 녹아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현 대표가 이제 어제 한 얘기 중에서요. 그 국회 개혁의 어떤 구체적인 방안으로 헌정 70년 총정리 국민위원회를 1년 시한으로 설치해서 혁명적인 국회 개혁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해서 이제 내년까지 1년 동안 지난 70년을 한번 총정리해 보자. 근데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혹시 이런 구상이 내년 새누리당 대선을 앞둔 어떤 그 재집권 프로그램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70년을 총정리해서 이른바 이제 김무성 대표가 좋아하는 뭐 보수 우파의 세력 또는 뭐 진보 좌파 세력 또 박정희 세력 또는 김대중 노무현 세력 어느 쪽이 좀 더 공이 많으냐 이런 걸 한번 총결산을 해보자. 그런 가운데 국회 개혁을 해보자. 이제 이런 핑계로 어떤 새누리당의 어떤 재집권 프로그램 이쪽으로 좀 연결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혹시 아닌지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좀 의심이 들었고요. 약간 그 정치적 뒷맛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잘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해보면 어느 쪽이 더 잘했다고 나올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그렇죠? 네. 20대 국회 정기국회가 열렸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첫 개회사가 있었는데 개회사 내용, 발언을 가지고 새누리당에서 국회 일정 보이콧을 하고 한밤에 의장실을 찾아가서 난동을 부리고 뭐 이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정세균 의장의 개회사 중요 부분은 뭐 이런 거였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현직에 있는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는 게 맞냐, 국민들이 이해하겠냐. 그리고 두 번째가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정부의 태도는 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우리 내부에서의 소통이 전혀 없었다. 이런 발언을 했고 딱 이 부분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제 강하게 항의를 하고 본회의장을 나갔고요. 일단 전 궁금한 게 정세균 국회의장이 왜 이런 발언을 했을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글쎄요, 뭐 정치인으로서 정치적인 소신을 밝혔다고 합니다. 국회의장이 이제 당적을 보유하지 않도록 한 이것은
당적을 못 갖는다 이런 의미지 뭐 정치적인 견해를 얘기할 수 없다 이런 것은 이제 아닌 것이고요. 네. 뭐 정치적 중립 의무 조항 이런 것도 없습니다. 없더라고요. 저도 헌법이나 국회법 찾아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한 것은 이게 좀 내력이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박준규 네. 국회의장 시절에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의 이제 그 압력을 좀 차단해 보려고 국회의장이 당적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게 옛날에 좋겠다. 민자당 시절에. 그렇죠. 김영삼 대통령 당선 직후니까요. 그렇게 추진하다가 실제로 조항이 도입된 것은 이제 이만석 국회의장 네. 시절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당적을 못 갖도록 한 이유가 사실은 국회 안에서 대통령의 그 압력으로부터 이 국회가 이제 그때까지 통법부라고 불렸으니까요. 좀 고리를 한번 끊어보자. 대통령이 압력을 피하기 위해서 당적을 못 갖도록 했던 그런 역사적인 네. 내력이 있는 조항인데 이걸 지금 엉뚱하게 국회의장이 정치적 견해를 밝히면 안 되는 중립 의무를 지켜야 중립 하는. 의무 조항인 것으로 지금 새누리당에서 좀 호도를 하는 그런 측면이 있죠. 새누리당이 이제 보는 측면은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정 의장이 자신의 존재감을 중립 네. 의무를 버리고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건 왜 이러냐? 대권을 염두에 두고 있다. 네. 그런 해석을 이제 새누리당은 그때 당시에 이제 했었고요. 이정현 근데 대표는 대권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게 맞습니까? 지금 국회의장 임기가 그러게 말입니다. 2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새누리당은 계속 이제 대권병, 아주 네. 중증의 대권병이다. 이렇게 이제 막말을 쏟아냈고 이 새누리당을 의도적으로 자극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감을 이렇게 부각했다. 특히나 이제 새누리당이 문제 삼는 부분은 계속 이제 지도부에서 정 의장을 면담을 했더니 정 의장이 이 발언을 준비하면서 새누리당이 언짢게 맞듣지 않게 생각할 줄은 예상을 했다라고 발언을 했다 그래요. 네. 그 부분을 굉장히 이제 새누리당이 그럴 줄 알면서도 왜 우리를 자극을 했느냐 이 부분을 굉장히 이제 기분 나빠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염동열 의원 같은 경우는 정세균 의장은 악성균이고 테러균이다. 뭐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새누리당이 본회의장에서 나간 부분 이거는 그 국회의장의 중립 부분을 표면적으로는 내세우지만 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의장의 의사가 개입이 되면 굉장히 이제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계속 밀린다. 이런 계산을 했고 그 퇴장도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의 경고성의 행동이 아니었느냐. 지난번 이제 국회의장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김형호 국회의장 또 강창희 정의원 의장 이런 분들이 정치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안에서 이렇게 뭐 이제 좀 고함을 지르고 이제 항의하고 네. 이렇게 하다가 의사 일정이 뭐 잠깐 중단되는 이런 정도의 사건은 있었지만 지금 이번 경우처럼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본회의장을 퇴장하고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네. 물론 정세균 의장의 발언 때문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좀 자극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추경안 의결 자체를 못하게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래서 여소야대 상황이라는 점, 우리 참 국회에서 이렇게 참 소수 세력으로 전락했다. 이런 것들을 좀 알리기 위한 이런 목적도 좀 있는 것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우누나이 뺨을 때려줬다. 뭐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울고 싶었는데 네네. 정세균 의장이 한마디해서 그냥 왁 하고 이제 울어버렸다. 네. 뭐 이제 이런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세균 의장이 조금 뭐 지나친 측면이 있다 이런 부분을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김성태 의원이 국회의장 실에 가서 막 고함을 지른다거나 네. 또 뭐 과자 상자를 뭐 집어 던졌다거나 초코 찰떡 파이 상자라고. 또 뭐 경원의 멱살을 한성교 한성교 의원이 네. 잡았다거나 이런 것들은 과거에 새누리당이 그렇게 비판하던 야당 의원들도 사실은 좀처럼 하지 않던 그런 행동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정세균 의장 쪽에서도 이런 정도 발언을 하면 본회의장에서 약간 소란스럽다. 소동이 좀 네. 있다가 말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이제 훨씬 더 강하게 나오는 것을 보고 좀 굉장히 좀 당황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 전에 울고 싶은 상황들이 좀 몇 가지가 있었죠. 이제 네. 새누리당으로서는 추경 예산안을 처리했을 때 합의를 했는데도 이게 한 이틀 야당의 이제 추경 추가 부분, 뭐 누리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걸린 데 대해서 일단 새누리당이 기분이 나빠하고 있었던 상태고, 네. 그리고 교문이라든지 이런 상임위에서의 단독 처리 부분에 불만이 사실은 좀
쌓여 있었던 네. 상태 같아요. 그 상태에서 본회의에서 개회사 발언에서 그 발언이 나오니까 한계선을 넘어버리는 네. 판단을 하고 본회의장에서 본때를 보여야 되겠다라고 나갔었고요. 사실 이게 보니까 당내에서 친박이라든지 네. 비박이라든지 뭐 비슷한 정서로 가릴 것 없이 예, 그렇게 가릴 한 것 거죠. 없이 나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뭐 네. 이번에 끝나고 나니까 당에서는 모처럼 친박 비박이 단합을 해서 단결을 했다. 그런 뭐 부수적인 성과를 이야기하는 부분도 뭐 새누리당에는 또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이상한 장면이 있는데요. 네. 사실은 그 정세균 의장의 연설문이 실제 연설은 오후 2시에 했는데요. 네. 오전 10시 반쯤에 사전에 배포가 배포가 됐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기자들도 다 미리 기사를 써놓고 네. 오후 2시에 이제 엠바고가 해제가 되면 네. 곧장 인터넷에 기사를 띄우려고 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또 뭐 국민의당 의원들도 사전에 연설문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새누리당 의원들은 못 봤다는 거예요. 네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는데 네. 추정컨대 뭔가 지금 새누리당이 여당을 한 10년쯤 하다 보니까 내부에 뭔가 시스템이 망가졌거나 보고 시스템이 뭐 작동을 안 했거나 이런 사고가 혹시 난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정말로 박지원 의원 말대로 이 사람들이 좀 야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현철 기자 혹시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취재를 했었습니다. 네.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이 진짜 말씀대로 사전에 몰랐는지. 사전에 이제 배포가 됐었고 네. 그건 본회의 시작 한 4시간 전이니까요. 네. 당연히 숙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요. 자기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그 사전에 이걸 보지를 못했다. 본회의장을 가서 이 모니터를 켜고 네. 발언을 듣다가 보니까 이제 우병우 수석 문제가 나오고 사드 문제 이제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네. 반대하는 문제고요. 네. 공수처 문제가 나오니까 거기서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이제 우발적으로 이제 나왔다. 이게 이제 새누리당의 이야기인데요. 개회사를 미리 봤다라고 하면 원내 지도부에서 어떤 정치적인 셈법으로 여기서 이 타이밍에서는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 이런 정치적인 셈법이 작동을 했다라는 측면이 이제 해석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을 경계를 해서 우리는 순수하게 듣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용납을 못하겠다라고 해서 일종의 알리바이를 성립시키려고 그런 말을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뭐 표면적으로는 뭐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부분 다 전혀 사전에 보지를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보질 못했다는 얘기가 네. 맞는 것 같은 게 그날 이제 방송의 그 영상을 보니까 정세균 의장이 발언을 하니까 조원진 의원이 먼저 소리를 치고 먼저 나가고 그리고 안 따라 나오니까 조원진 의원이 다시 본회의장 들어와서 정진석 원내대표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고 그 뒤에서 이제 조금씩 이제 술렁거리면서 움직이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일부 의원들만 네. 빠져나간 줄 알았습니다. 저도 이제 네. 친박을 중심으로 한 그 강경파 의원들 네. 몇몇 의원들이 나가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요. 김태규 기자 말씀대로 조직적인 어떤 그런 어떤 작전 이런 것을 원내 지도부에서 짠 것 같지는 않은 느낌도 듭니다. 그러니까 네. 계획적이 아니라 우발적인 행동이었다. 네, 그렇게 네, 봐야 될 네. 것 같고. 근데 아까 성한용 기자께서 울고 싶은 아이 이제 뺨을 때려준 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울고 싶은 건 맞지만 아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 큰 어른들인데 이렇게 그 비이성적으로 정말 한밤에 의장실을 찾아가서 난동을 부리고 네, 소동을 피우고 감금을 하고 정치 오래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정치인이고 새누리당 오래 출입하셨는데 네네. 예. 그분들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어떤 위기감이 작동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친박, 비박 가릴 것 없이 이 여소야대 국회 첫날이고 여기서 더 밀리면 계속 밀리겠다. 어떤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기싸움에서 밀리면 이 앞으로 정기국회가 이제 100일 가까이 진행이 되는데 그 상황을 감당하기 어렵다. 여기서 일단 강력한 경고를 취하고 네. 가야 된다. 이런 의중들이 의원들 사이에서 굉장히 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내 지도부도 마찬가지고요. 좀 순간적으로 화가 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정진석 원내대표가 네. 온 국민이 텔레비전에서 그 장면 아주 인상적으로 봤을 텐데요. 정세균 의장이 사과하지 않으면 새누리당은 앞으로 20대 국회 모든 의사 일정을 거부하겠다. 전 이 순간적으로 혼란스럽더라고요. 저 사람이 집권 여당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여당의 아니 의사 일정을 거부하면 국회가 중단되는데
불리한 건 자기네들인데. 그렇죠. 정부하고 협조해서 국정을 잘 이끌어가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험한 말,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는가. 짐작컨대 좀 정진석 원내대표도 좀 상당히 좀 화가 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뭐 거도로 뭐 계산을 해서 가서 의장 방에 찾아가서 뭐 시위하고 이게 이제 계산된 그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좀 정세균 의장 발언 때문에 갑자기 좀 뒤통수를 맞았다고 할까요? 느닷없이. 뭐 그런 데다가 또 일부 의원들은 저녁에 나가서 저녁 식사하면서 또 술을 좀 마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보기 험악한 그런 장면을 연출한 것 같습니다. 네. 정세균 의장이 조금 빨리 좀 물러서서 추경도 다음 날 바로 이제 처리가 됐고 어찌 보면 새누리당에서는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이제 정신 승리를 강조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이제 총체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국민들한테 상당히 강한 인상으로 남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번 사건이 각 어떤 정파의 득실을 따져보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국회의장하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같은 묶음으로 아마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술적으로는 패배했습니다. 새누리당이 패배했다고 아니죠.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세균 의장이 양보를 한 거니까요. 사회권을 넘긴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죠. 물론 이제 서청원 의원이 찾아와서 정세균 의장한테 간곡하게 설득을 한 것이고요. 또 새누리당으로서는 어쨌든 국회의장이 사회권을 부의장한테 넘겼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승리를 한 겁니다. 새누리당이 어떤 결속력도 보이고 또 승리도 했고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장면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 것인가. 집권 여당 사람들이 거의 행패에 가까운 그런 행동을 보였다는 점. 또 반대로 정세균 국회의장이나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그래도 추경 예산안은 처리를 해야 된다 해서 양보를 해줬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야당 쪽에 장기적으로는 좀 더 점수를 주는 뭐 그런 계산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새누리당으로서는 그 부분을 부각하려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보니까 이제 여소야대 국면에서 탄압받는 소수 여당의 모습을 부각시킴으로써 어떤 동정표,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그런 효과를 기대한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앞으로 이제 좀 두고 보기는 해야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이제 야당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이제 우상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한테 좀 책임 있는 집권 세력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내용은 대부분이 경제입니다. 거의 한 90% 이상이 경제로 채워져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국회에서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하고 새누리당이 어떤 원칙, 뭐 거대 야당의 횡포에 맞서는 뭐 탄압받는 소수 세력으로서의 어떤 싸우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고 반대로 야당은 국정을 위해서 우리나라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타협하고 절충하고 대화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여야가 뒤바뀐 모습이 좀 더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야당은 여당 연습을 하고 있고 여당은 야당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연습하고 열심히 하면 되겠죠. 어떻게 그 연습의 결과가 나타날지 궁금합니다. 더정치 13번째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